지금서부터 기아편, 구단 분석, 올해 투수편을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을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내일 올러까지 제발 올 시즌은 평안하길. 이 얘기는 뭐죠? 내일 선수가 24 시즌에 턱 골절 부상으로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선발 투수들 막 바뀌고 난리를 쳤잖아요. 외국인 투수가 올 시즌에는 제발 아무 일 없길. 국내 선발진 픽스가 약간 유동적이다. 이을이 합류 시점도 관심이 간다. 양현종은 뭐 그러면서 외국인 2명. 지난 몇 년간 기아는 외국인 선수들 꼭 부상 이슈가 있었다. 아니면 다른 이슈. 그래서 연속성 이슈 여부만 문제 없으면 외국인 투수들 기본적으로 30승 가까이 갈 것이다. 양현종은 작년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부상 없이 엄청난 로테이션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도 본인 능력만큼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서부터죠. 4, 5 선발에 대한 신뢰도가 25 시즌에 살짝 떨어진다. 일단 제가 뽑은 네 번째는 황동하다. 황동하는 선발 투수로서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김도현이 후보다. 로테이션 자리 분명히 먼저 차지할 거다. 워낙 24 시즌 후반에 임팩트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영철은 고정일 거다. 자, 그 다음 이을이 복귀 시점이 문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귀를 하면 로테이션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던지던 황동하, 김도현, 뭐 윤영철 중에 안 좋은 친구가 한 명 빠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헛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김태형 선수의 선발도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25 시즌에 요 정도의 선발 요원들을 제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발 구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황동하, 김도현 등 아직 메이드되었다고 보기 애매한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야. 단 선발진은 윤영철, 김도현, 황동하 등 어린 경험 적은 선수들이 꽤 많은데 다른 전력들이 워낙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왜냐하면 빠따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어린 친구들 키우기가 유용할 거야. 월등히 유리할 거야 라고 써놨습니다. 다만 외국인 둘의 양현종까지는 오케이 돌아간다고 쳐. 근데 나머지가 선발 경험이 없거나 랜덤하거나 이런 친구들이니까 아직 확실하게 픽스되지는 않았잖아. 좀 유동적이잖아. 라는 예상을 해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25 시즌 선발 투수들에 대한 예상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실제는 어땠느냐. 내일 올 시즌 평안하길. 두 친구 모두 내용 결과는 분명히 좋았는데 살짝 아쉬움은 부상 때문에. 국내 선발진이 약간 유동적이다. 유동적이 약간이 아니라 저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죠. 이일이 선수의 합류 시점도 관심이 간다. 합류 시점은 큰 문제 없었어요. 완벽하게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여유 있게 올렸으니까. 근데 내용이 조금 안 좋았죠. 양현종은 뭐 올 시즌도 묵묵히 150이닝 이상 던지고. 자, 그러면 내일 선수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24 시즌에 26경기, 25 시즌에 27경기였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내일이 8승밖에 못했어요. 27경기에서. 그 전 시즌에 26경기에서 12승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24 시즌에 비해서 25 시즌 선발로 한 경기를 더 던졌는데 등판 이닝은 훨씬 더 많아요. 소화 이닝. 149.1이닝, 164.1이닝. 안타도 덜 맞고 홈런도 덜 맞고 내용은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평자도 줄었고. 근데 승수는 떨어지고. 그럼 뭐겠습니까? 팀 전력이 약해진 거죠. 그게 빠따가 됐던 불펜이 됐던. 여전히 에이스로서의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고 시즌 막판에 부상이 왔는데 이범호 감독은 무리하지 말라고 시즌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려, 이러한 관리가 내일 선수를 다시 기아에서 재계약할 수 있게끔 내일 선수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은 여전히 국내에서 탑 클래스 최고 수준의 선발 투수임에 틀림없다 라고 저는 무조건 리스펙 인정입니다. 다음 올러 선수입니다. 자, 일단 올러는 11승 7패를 했는데 중간에 이 친구가 부상으로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9위를 놓고 보면 저는 내일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아에서만 딱 비교해보면 투심이 149, 포심이 150입니다. 평속입니다. 그리고 커브가 129.3, 슬라이더, 체인지업. 여기 스위퍼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커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위퍼입니다.
기간별 성적 보시면 사실 후반기가 좀 안 좋았어요. 전반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후반기에 올로가 에이스 역할이 조금 떨어졌네. 저는 그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물론 부상 이후에 복귀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으나 중요한 건 원투펀치는 본인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어떠한 컨디션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기복은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재계약을 확실하게 픽스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사실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양현종 선수는 정말 철인이에요. 여기 13년 19경기 빼고 여기서부터 29, 32, 31, 31, 29, 29, 31, 30, 29, 29, 30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 받은 거예요. 양현종 선수도 복 받은 거고 기아 타이거즈도 복 받은 겁니다. 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부상이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돌았던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 16승, 15승, 10승, 20승, 13승, 16승, 11승, 12승 이제 나이가 드니까 9, 11, 7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구속 9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이닝을 저렇게 꾸준하게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년 연속 투구한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런 투수가 또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양현종 선수는 그냥 인정이에요. 다만 양현종 선수가 예전에는 나오면 80%의 승률, 70%가 넘는 승률이었다면 이제는 5대5로 봐야죠. 엄밀하게. 이걸 만약에 인정하기 싫으시면 야 그건 좀 섭섭해. 그거 인정해야 돼요. 자, 그다음 문제는 이제 지금서부터라고 했습니다. 황동화 선수, 김도현 선수를 제가 지목을 했는데 황동화 선수는 기록보다 이걸 좀 보시자고요. 황동화 선수의 등판 기록입니다. 3월 달에 선발로 한 경기도 안 나왔습니다. 4월 말이 돼서야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롱맨이었어요. 그러다가 대체 선발로 삼성전에 한번 나왔고 나름 괜찮은데 4월 30일 날 NC전 또 괜찮은데 5월 7일 날 키움전 좋은데 하고 선발로 쭉 돌리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없어서 선발이 돌리려고 하던 상황에 5월 7일 날인가요? 뜬금없이 이날 던지고 나서 교통사고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당했죠. 그것도 건널목에서. 그래도 9월 하순에 복귀를 했습니다. 내년에 할 줄 알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다음 김도현. 이 친구가 전반기 진짜 기아 MVP예요. 이 친구 없었으면 못 견뎠어요. 기아 선발진. 올해 24경기 던졌습니다. 평자 4점대인데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야 4승짜리 투수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4승이 아무도 하지 못한 4승이었어요. 전반기 때. 투심 45, 포심 46. 자, 개막 다음 주서부터 선발, 선발, 선발. 계속 선발. 본격적으로 로테이션을 아예 돌았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 양현종보다 이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더 높았어요. 아, 김도현 이 친구가 지금 현재는 양현종보다 구속 구위가 다 뛰어나다. 경쟁력이 더 있다. 물론 경기 운영 능력은 양현종이었지만. 하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풀타임 로테이션이 처음이니까 이 친구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알고 봤더니 팔꿈치 부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막판에 팔꿈치 부상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윤영철 선수야말로 수술을 했죠. 이 친구가 수술하고 나면 오히려 구속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거 볼게요. 포심이 38.8입니다. 커터 32.9. 물론 구속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양현종 선수처럼 운영 능력이 뛰어난 투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현종도 구속 구위가 떨어져서 안 되는데 윤영철 선수는 양현종 선수보다 경기 운영 능력이 몇 수는 떨어지는데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윤영철 선수는 재활을 잘해서 조금 더 튼튼하고 프레시한 팔꿈치로 던진다면 오히려 이게 선수 생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구력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니까. 자, 그다음에 이의리 선수인데요. 지금 이게 이의리 선수가 포심 평균이 48이거든요. 이의리 같은 친구한테는 제구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미안하지만.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스트라이크 적중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지금 이의리 선수한테는 제구력이라는 표현도 솔직히 너무 과분해요. 미안하지만. 반은 스트라이크이고 반은 볼이야. 그게 무슨 제구력이야. 그래서 저는 이의리 선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선수고 좋은 선수예요. 그런 투수를 하나 만들고 하나 구하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의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팔이 허락하는 한 많이 던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던져야 감이 오죠. 김태형. 저는 이 친구의 매력은 우완 투수이면서 선발로 뛰는 선수가 올해 뭐 많이 뛰진 않았지만 평속을 148 가까이 찍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 롯데전에 9월 11일이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롯데전에 갑자기 등판해서 2회 등판해서 4이닝 동안 실점을 했지만 정말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범호 감독이 3번의 선발 기회를 더 줬죠. 저는 모르겠지만 26년도에 저 같으면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5선발 한번 해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왜? 이의리하고 양윤종 던지면 되잖아. 김도현 선수 팔꿈치 어떨지 모르니까. 아이, 명분도 좋잖아. 왜냐면 윤영철 선수도 전반부서부터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의리하고 양윤종 던져 해놓고 5선발로 김태형 들어가. 아, 얼마나 좋아. 김건국 선수는 이 친구는 공로상 같은 거 줘야 돼요. 공로상. 무슨 일 생기면 나와서 선발로 던집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왔어요. 26경기. 그러니까 김건국 선수는 선발 없어? 김건국 대체. 롱맨 없어? 김건국. 굳은 일은 다 합니다. 그러면 25시즌에 기아의 선발 투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내일이 27경기 나왔죠. 올러 26경기. 김도현 24경기. 김도현이 왜 제가 전반기 MVP라고 했는지. 양윤종 30경기. 그 다음에 윤영철 13경기. 이의리 10경기. 그런데 김태형 선수는 제가 3경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황동화 3경기 나오고 교통사고 당했죠. 김건국이 6경기입니다. 요게 다거든요. 선발로 나온 선수들. 밑에는 없어요. 김건국 선수의 선발 6번이 생각보다 상당히 포션이 있었다. 그러면 스태티지 기준으로 얘네가 기아가 선발이 몇 위를 했는데 7위입니다. 윤영철 부진, 양윤종 경쟁력, 황동화 부상, 그리고 이의리도 부진, 이런 것들이 기아의 전체적인 선발 경쟁력을 좀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전체적으로 어지러웠다. 불펜은 장현식의 빈자리, 대한민국 최고 자원 불펜 집합수, 최지민, 이준영, 김대유, 조상우까지 합류했다. 리그 최강 불펜은 여전하다. 장현식의 이적. 전 장현식의 이적만 있었다면 타격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이적을 확실하게 보강했다. 조상우로. 전상현도 그대로 있다. 조상우랑 함께 프라이머리 역할 1, 2. 임기영 활용도가 참 활용도가 높은 투수다. 롱맨은 물론 선발까지. 그런데 이제 임기영은 선발로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김도현, 황동화, 김태형 등 대체 선발들이 넘쳐나서. 임기영은 딱 롱맨. 근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거야. 자리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임기영의 엔트리 등록도 만만치 않을 거다. 말 나온 김에 황동화, 김도현, 김태형, 김건국 등 로테이션 후보들이 선발에서 떨어지면 1군 롱맨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롱맨도 상당히 위력적일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김도현, 김태형, 황동화, 야들이 다 선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롱맨으로 들어왔을 때 선발이 그만큼 다른 윤영철, 이의리, 양윤종으로, 그리고 황동화, 김도현, 김태형 이런 친구들이 롱맨으로, 그래야 선발, 롱맨, 필승조, 마무리까지 무적의 투수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이었는데 롱맨으로 들어갔어야 될 황동화, 김도현, 김태형이 다 선발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선발을 빵꾸 났다는 얘기 아니야. 롱맨은 빵꾸네. 근데 최지민 선수가 저는 어마무시한 좌완 불펜이 올해 메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헌과 함께 리그 최고의 좌완 불펜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병헌, 최지민 이 두 친구가 다 부진했습니다. 곽도규도 있잖아요. 이 친구는 놀아요. 근데 이 친구 너무 많이 던지는 바람에 결국은 팔꿈치에 탈이 나는 바람에 수술. 그래서 갑자기 많이 던지는 투수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거기에 이준영, 김대유까지. 여긴 좌완이 미쳤다. 그리고 김건국, 김승현, 김기훈도 있다. 그리고 정혜영. 기아 불펜은 리그 최강이다. 최강팀 파트에서 이러쿵저러쿵 뭘 멘트해. 박준표, 유승철 같은 선수는 언급도 안 했다. 그러니 언급 안 했으니까 미안하게도 가장 기아가 무섭고 두려운 건 리그에서 귀하디 귀한 좌완 불펜을, 그것도 최상급 좌완 불펜을 3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투수 파트가 선발이 좀 불안하다라고 썼어요. 양현종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살짝 성이 안 찬다. 불펜은 넘사다. 기아가 강팀인 건 야수도 야수지만 투수력이 좋아서다. 선발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프리뷰를 보신 기아 팬분들이 아마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진짜도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거든. 기아는 선발은 조금 불편해도 불펜은 뭐 문제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그리고 수많은 야구 관계자들과 해설위원들이. 그래서 기아가 1강 특강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빠따도 빠따지만 이 미친 불펜 때문에. 근데 그 미친 불펜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펜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상우 영입으로 해결하나 했는데 점점점. 대한민국 최고 좌완 집합소라고 했는데 곽도규 시즌 초반 이탈. 25 시즌도 리그 최강 불펜 여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점점점. 조상우. 올해 72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5경기, 48경기, 70경기. 그 다음에 72경기입니다. 어라? 커리어 제일 많이 나왔네? 이닝도 60이닝. 물론 한번 90이닝 넘게 던진 적이 있어요. 저 때는 조상우 선수 밥 먹고 던지고 밥 먹다 말고 던지고 밥 먹기 전에 던지고 그랬을 때거든요. 저는 저 때 팔이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결국 13경기, 18경기 이상이 왔으니까. 자, 안타까운 거. 이게 조상우 선수의 올 시즌 평균입니다. 투심 44, 포심 45, 21시즌 47, 19시즌 52 이렇게 떨어졌다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얼핏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올해 조상우 선수가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 욕을 먹은 조상우가 없었으면 올해 기아 불펜은 아마 꼴찌였을 거다. 키움이랑 같이. 기록을 보시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72경기에 나왔습니다. 조상우가. 압도하지 못했죠. 어려웠죠. 그런데 압도하지 못하고 어려웠지만 가장 많이 나왔는걸? 그러면 조상우가 없었으면 전상현이 그걸 다 혼자 다 했어야 돼. 그러면 전상현의 데미지도 무조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건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기아팬 여러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얘기 듣다가 그거 맞는데 그래도 좀 심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조상우가 100% 모든 거를 불펜의 불안을 다 책임져야 되고 화살이 다 조상우한테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그다음 전상현입니다. 이 친구는 조상우보다 2경기 더 나왔어요. 74경기. 살짝 부진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매우 짧게 털어냈죠. 부진을. 그래서 이 조상우, 전상현 이 두 친구는 진짜 기둥이었어요. 다만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2년간 너무 많이 등판했기 때문에 이 친구 데미지 올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관리 잘해줘야 되고 진짜 잘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성형탁 씨. 이 친구는 포심을 안 던져요. 투심만 던집니다. 요즘 평균 불펜 피처들의 구속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투심, 커브, 슬라이더.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서부터 나왔는데 5월 20일 날 데뷔했어요. 1군 데뷔. 그러니까 개막하고 처음서부터 성형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5월 20일 날 불펜이 하도 날리니까 데뷔를 시킨 거예요. 롱맨으로. 어라? 롱맨으로 던지는데 너무 씩씩해. 점점 보직이 좋아졌죠. 놀라운 건 이 친구가 난리를 치더니 25 시즌 기아 불펜 팀 내 WAR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25 시즌 기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성형탁 선수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황동화, 김도영, 김태형, 김건국 등까지 로테이션 후보들이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롱맨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다 선발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생겨버렸다. 자, 최지민. 전 미스테리예요. 일단 최지민 선수는 지금 58경기에서 2점대 평자를 찍고 56경기에서 5점대 평자를 찍고 66경기에서 6점대 평자를 찍었거든요.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친구가 4월 달에 2할 9푼이에요. 9월 달에 3할 9푼까지 올라가더니 10월 달에 몇 경기 안 했지만 4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WHIP가 너무 높아요. 2.18, 2.04, 2.77, 1.45, 1.57 이것도 높은 건데 2.50 그러니까 볼넷도 살벌하게 많아지고 피안타율도 높아지고 좌완 필승조의 역할을 해줬어야 밸런스가 맞는데 이렇게 됐죠. 곽도기 선수 부상 이탈했죠. 이건 뭐 초반이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진짜 이준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좌완 불펜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FA 계약을 했죠. 그리고 한재승 선수와 김시훈 선수가 트레이드로 영입됐는데요. 한재승 선수는 그래도 세이브도 올리고 약간 뭔가 좀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멀었습니다. 김시훈 선수 평사옥이 140.9, 24시즌, 41.1, 23시즌, 43.6, 22시즌, 46.7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몸은 아픈 데가 없대. 그래서 김시훈 선수가 실제로 올해 마무리 후보였잖아요. 이용찬 선수 선발로 돈다고 했을 때 유진욱 선수하고 김시훈 마무리 후보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아무리 봐도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빠진 거예요. 유진욱 선수가 NC 마무리 맞고. 그리고 결국은 안 되니까 트레이드를 시킨 거죠. 기아에서도 구속만 향상되면 예전 기량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안 돼. 전 진짜 신기해요. 그 다음에 정혜영 60경기에 3.79 61이닝 3승 7패 27세이브. 근데 이게 마무리 투수였어는 평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이 친구는 거꾸로예요. 포심 47.7 24시즌 45.5 23시즌 43.2 이 친구는 점점 구속이 올라가. 근데 성적은 점점 떨어져. 뭐야? 그러니 이게 이 친구를 또 보면 구속이 전부가 아니야 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정혜영 선수가 올해 부진하다라고 그리고 부진한 했던 이유는 장타 허용률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게 4아웃 세이브든 3아웃 세이브든 올라와서 장타 허용, 홈런, 2루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혜영 선수가 고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기아 불펜 리그 최강입니다. 1년 만에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불펜 WAR을 좀 보시면 기아가 9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선발이 좀 불안하다고 했는데 현실로 됐고 불펜은 넘사벽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작살났고 선발진이 불안정했고 부상 이탈 불펜 보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기아가 투수진이 갑자기 왜 1년 만에 이렇게 됐나? 를 생각해 보자면 냉정하게 불펜은 어지러웠어. 곽도규 부상 빠진 거 인정.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발에서 준비서부터 약했는데 그걸 그냥 기아가 팀 전력이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덮고 넘어갔던 게 결국은 거기서부터 꼬여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정리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발이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불펜이 책임져야 되는 이닝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불펜들은 많이들 전상현 선수도 많이 던졌고 하니까 점점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지고 악순환되고 그리고 야수는 아시는 대로 주력 선수들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막 쫓아가다가 버거워진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게 너무 한꺼번에 터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즈 25시즌 투수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야수편 정리하고 기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아팬 여러분들이 이 영상 그리고 자료 정리한 걸 보시면서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요건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전혀 다 인정입니다. 이건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늘 매년 정리하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혹은 요건 좀 그렇구나 라고
느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 저는 뭐 충분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여러분들께 최고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독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기아의 야수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